자, 2023년에 기출되었던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특수체육론 과목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애 유형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 또래 친구와 인사를 하거나 함께 놀지 않는다. 니은, 출석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눈을 맞추지 않는다. 디귿, 비닐과 같은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행동을 한다. 리을, 공을 차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을 차라는 말만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폐성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는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 특징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고요.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그리고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특수체육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수체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나온 자폐성 장애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애 형태의 유형들의 특징을 각각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번입니다. 표에서 제시된 수업 목표가 추구하는 지각 운동 영역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골볼 교실이고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이고 장애 정도는 1급. 참여를 위한 사전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고 팀 벤치 에리어를 찾아갈 수 있고 상대 팀의 골라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방향 정의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정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 정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볼은 시각장애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주위 환경을 이해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정신적인 과정인 방향 정의를 주된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볼이라는 종목을 예전에 이제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그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장애인 체육대회 때 학생들을 이제 인솔 하고 가가지고,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들을 인솔하고 가서 참관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종목이 골볼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소리가 나는 공으로 상대편 골대에다가 슛을 하고요. 그 소리를 듣고, 공이 굴러오는 소리를 듣고 방향과 속도를 예측한 다음에 슬라이딩을 해서 공을 맞고요. 맞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상대편 골대에다가 슛을 하는 그런 형태, 반복하는 형태였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종목이 골볼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일반 그 스포츠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시험을 보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청각장애의 유형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청력 손실이 60에서 70dB를 넘지 않는다. 소리를 외이에서 내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중이염, 고막 손상, 외이도 염증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청기 착용의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각장애의 유형을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은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의 유형은 전음성, 감음신경성,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음성 난청, 오늘 이제 정답이었던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달팽이관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난청이며, 두 번째 감음신경성 난청은 청각 관련 신경 손상에 의한 청력 손실로서 저주파수 대역보다 고주파수 대역 청력 손실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합성 난청은 전음성과 가문신경성 장애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전음성 특징이,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가문성 특징이 혼합되어 합쳐져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전음성 청각 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소리가 뇌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표는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목표를 기술한 것이다. 지도 목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축구 교실이고요. 직접 장애이고 장애 정도는 1에서 3급 정도, 목적은 슛과 패스 기술을 익히기.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나와 있고요. 지도 목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기억은 다양한 종류의 공을 다루면서 공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도록 한다. 니은 공을 세워놓고 차기 기술을 지도한다. 디귿 공차기를 슛과 패스로 구분하여 지도한다. 리을 전략과 전술을 지도한다 라고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목표를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4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를 통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질적으로 다른 이 단계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이 축구에 적합하게 이 인지 발달 단계에 맞도록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동호회 야구 선수를 관찰한 기록이다. 관찰 내용에서 나타나는 장애 유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만 42세, 성별은 남, 그리고 날짜, 장소 잠실 야구장입니다. 자, 관찰 내용이 중요하겠죠.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대기 타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뛰어다닌다. 옆 선수에게 끊임없이 말을 한다. 코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말을 한다. 자신의 타격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선수의 연습 스윙을 방해하거나 참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ADHD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 2, 3, 4번 중에 ADHD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체크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 행동이 어떤 장애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1, 2, 3, 4번 중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로 분류된다. 아니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주력 결핍,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이 7세 이전에 나타난다. 해당하지 않고요. 주력 결핍,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의 평가 항목 중에서 6개 이상의 항목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2번과 4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장애 유형은 ADHD에 해당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우리 그 1, 2, 3, 4번 중에서 3번, 4번에 벌써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DHD를 우리가 이 잠실 야구장 이 관찰표에서 유추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번, 4번만 봐도 이게 ADHD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많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행동을 하고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1번 ADHD는 장애인복지법에선 지적장애로 분류하지 않고요. 3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이 7세 이전이 아니라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가안을 발표했을 때는 1번만 아마 그 가안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3번까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는 이제 DSM-5를 출제자가 숙지하지 못하고 DSM-4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1번하고 3번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수체육론 2023년도에 기출된 16번에서 마지막 20번 문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